마음공부 제15강 마음 다스리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릇된 마음 고치기, 그러니까 느낌을 알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딱 봤을 때, 그럴 때 행복하지 못한 느낌, 뭔가 불안정하거나 두렵거나 또는 괴롭거나 또 화가 나거나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가 생긴 겁니다. 이 오류를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례마다 다 다르겠지만 역시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서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이제 6가지 마음, 기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좋아서 끌어당기는 마음인 탐심이 있었죠.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탐욕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탐욕이 있으면은 욕망이 불붙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갈망에 계속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운 이런 마음 상태, 그야말로 탐심에 눈이 멀어서 이제 괴로운 거죠. 이 탐욕을 어떻게 다스려 갈 거냐. 이 탐욕이 일어나서 내가 욕구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불타는 그런 갈망, 욕망이 일어나서 괴롭다 하는 것을 우선 자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릇된 마음을 고쳐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면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각이 이제 느낌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탁 나온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탐욕이다 싶을 때 이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행복 공식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바라는 바가 있고 실제 현실적으로 지각되는 것,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기대분의 현실, 이게 만족도, 곧 행복감을 그대로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자꾸 키우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대심, 욕심, 이것이 크면 클수록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요즘 뭐 소확행이라는 말도 유행하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죠. 이게 확실한 행복이 될 수 있으려면 주어진 현실보다 기대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탐욕으로 그 갈망에 시달리면서 괴롭다. 막 목이 타는 것처럼, 목이 마른 것처럼 그렇게 갈망의 상태에 있다고 할 때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그 정도를 조절해 주는 방식으로 이걸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바를 적게 해서 소욕, 그래서 지족,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이 탐욕을 다스려가는 방법이라고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반대로 이제 싫어서 밀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이 마음이 막 짜증, 화로 막 나고 있는 거. 그야말로 분노죠.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을 때, 화가 막 나고 있을 때, 그때 이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화를 내게 되면 순간 엄청난 독소가 생기면서 그거 자체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죠. 이걸 자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봤자 이게 누구 손해인가 하고 숨을 가다듬으면서 차분히 살펴봐서 이게 화낼 일인가. 그리고 이제 화를 내는 기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고 이거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고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딱 돌이키고 놓아버릴 수 있으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고집 다스리기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연관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막 화가 나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고 이런 상태일 때 어떻게 하느냐. 심호흡부터 해라. 그리고 마음을 다 차분히 가라앉히고 화내봐야 누가 손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차분하게 일단 거리를 두고 식혀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근본적인 해결은 이제 고집을 다스림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능한 거 있죠.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
이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단박에 다스려지진 않겠죠. 무능했다가 갑자기 유능해지진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 이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려고.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기울여서 정성껏 살피고 알려고 마음을 내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무능을 해결해 갈 수 있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막 헤매는 마음, 막 의심이 막 일어나 가지고 이제 뭐 믿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정하지도 못하고 계속 의심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무언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이 일어나면서 헤매게 되는가? 왜 자꾸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가? 이 깊숙이 보면 거기에는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뭐 속았던 경험이나 이런 걸로 해서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아직 피해의식 형태로 남아있다면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전혀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대상에 또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니까 이때도 역시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내가 의심할 만한 일인 것인지, 혹시 이 속에 내 피해의식 같은 것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피해의식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도록 침착성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헤매임을 다스려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오만이죠. 나 잘났다 하는 마음. 이 오만은 보통 어떻게 체험되냐면 기분 나쁜 걸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체험이 돼요. 그래서 이 오만에 빠져 있을 때는 잘난 사람을 만나면 위축되고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질투하고 시샘하고 모함하는 쪽으로 하기가 쉽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경쟁심에 이제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못난 사람 만나게 되면 아주 무시하면서 깔아뭉개는 식으로 내가 굉장히 재수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식으로 오만이 체험되거든요. 그럼 이 오만을 다스리는 건 어떠냐?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다 같이 존중받을 만한 그런 존재다 하는, 이제 그걸 명심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잘났다 못났다 하는 그 기준을 놔버려야, 그래야 이제 무시당했다는 느낌이나 또는 상대를 깔아뭉개거나 모함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는 이런 오만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고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 옳다 하는 고집 있죠. 이게 맞다 하는 고집. 여기서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오만도 일으키기도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빠져 있는 내 고집,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화를 다스리는 데는 아주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근데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빠져버리면은 이걸 제대로 볼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스려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왜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불장군식으로 고립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 확률도, 기회도 별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다 상대적인 것이다 하는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기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지 이것을 점검해 보는 이런 차분함이 필요하죠. 이처럼 그것이 탐욕이든 또는 분노든 무능이든 또는 헤매이든 오만이든 또 뭐죠? 고집이든 이런 것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이 잘못된 그릇된 마음을 고쳐가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마음을 달리 쓰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게 되면 이제 처리 안 됐던 것들이 처리되면서 소화되면서 이제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점점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죠. 자,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릇된 마음을 고쳐가는 것,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